오늘 마지막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특검법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이 179표, 반대가 111표, 무효가 4표 나왔으며 여기서 윤관석 의원은 구속이 되어 빠지고 충격적인 것은 이수진 의원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21대 최악의 국회의원으로서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또한 특이한 점은 무효 4표 중에 3표가 찬성에 가까운 무효표로 애매하게 나왔다는 것인데 3표는 가라고 쓰고 옆에 점을 크게 찍거나 괄호를 쳐서 무효표로 집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표 역시 부라고 쓰고 옆에 점을 크게 찍은 걸로 전해졌는데 즉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의원들 중 의도적으로 소심하게 무효표를 맞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간이 콩알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특검법이 부결로 나와 차마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 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그런 사건 조작에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최혜병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또 그에 대해서 이 정부가 또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이나 유튜버들은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음 국회에서는 보지 못할 사람들이 99%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어 갈라치기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국힘당과 윤정부가 똘똘 뭉쳐 이 사건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그게 쉽게 될까요? 이번 특검법 결과가 나오자마자 MBC와 JTBC 방송사에서는 연이어 단독이라며 해병대 외압 수사와 관련하여 긴급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MBC는 작년 8월 1월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이종섭 장관과 윤석열이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고 말을 하며 통화가 이뤄진 이후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해임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이 예전부터 쓰던 휴대전화에서 2차례나 더 이종섭에게 전화를 했고 12시 43분 16초부터 시작하여 12시 56분 59초까지 13분 43초간 통화를 했으며 12시 57분 36초부터 58분 28초까지 52초간 통화 후 끊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날도 이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JTBC마저 오늘 긴급뉴스 속보를 보내며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갑자기 지시하기 직전에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고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이 쓰는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전화가 걸려왔으며 168초 동안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전화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은 바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국방부에서 가장 높은 장관이 누구에게 전화를 받자마자 행동으로 옮길 정도면은 과연 누구에게 명령을 받은 것일까요? 한 명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국회에서 부결이 난 해병대 특검법 표결을 보고
익명의 누군가들이 방송국에 중요한 자료를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민주당은 내일 모레 22대 국회가 들어가기에 앞서 바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오늘 특검법 부결이 확정이 되자 좋아하는 조정훈과 안철수의 모습이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는데 보면 볼수록 더욱더 분노만 들끓게 하였습니다. 오늘 부결되자 이를 애타게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간부는 국힘당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니들이 뭐야? 니들이 보수야! 너네가 보수냐? 너네가 국회의원이야! 당신들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내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예비역 어르신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어떻게 국힘당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집단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22대 국회에서도 절대 그들과 협치는 물론 어떠한 기대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원당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당원당규 개정 TF팀은 지난 4월 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 20일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22대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비현실적 규정 등을 정비하고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그동안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TF팀은 장경태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김윤덕 사무총장과 강득구 수석사무총장으로 구성이 됐고 개정안 내용으로는 전국대의원의 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중앙당 사무처에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여 당 운영에 있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모두 통틀어 19개 개정안으로 이르면은 29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단장을 맡아서 본인 역할을 충실히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당원들을 둔 민주당이 무엇인가 변화를 갖는 것은 대단히 큰일입니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선 내용처럼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며 좋은 모습을 보일 때 민주당의 당원 가입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